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도차를 주었을 때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효과를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게 되죠.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당연히 많죠.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자체 인덕턴스 2헨리의 코일에 25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2, I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쵸? 따라서 I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2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약분되니까 I 값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바로 5가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파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파형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모양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파형들을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정연파 안에도 여러 가지의 고조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고조파들의 시료값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벡터적인 합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우리가 비정연파의 시료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단락시켰을 때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전력 1.5V짜리가 5개 있으니까 7.5V가 되겠죠. 내부 저항이 0.2ohm짜리가 5개 있으니까 1ohm이 되고요. 이때 단락시키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될 때 I는 R분의 V 7.5A가 흐르게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브릿지 회로에서 미지의 인덕턴스 L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LX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브릿지 회로는 서로 대각선에 이런 곱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조금 애매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각선의 곱을 구하게 된다면 일단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은 RX 그리고 플러스 LX가 되는데 이거는 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 J를 썼어. J 그 다음에 오메가 LX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대각선의 곱 R2를 곱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게 같냐면은 여기 R1을 곱한 것 그리고 RS 플러스 J 오메가 LS를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와 이거 곱한 것이 이 두 개와 이것 하나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쪽에다가 좀 이렇게 써놓고 하나하나씩 같이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LS분의 LX는 이거는 RS분의 RX가 되고 이거는 R2분의 R1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LX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R2분의 LSR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고르게 되면은 답은 우리가 2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LX와 R2를 곱하고 LS와 R1을 곱해서 서로 대각선의 계산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R1, R2, R3의 저항 3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저항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 전체의 값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상의 임피던스는 몇 ohm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Y로 환산하게 되면은요. Y로 환산하게 될 때는 각 상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임피던스가 12ohm이니까 여기다가 3배를 해주게 되면은 36ohm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배를 한 값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게 되면 각상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Y에서 델타로 환산하게 될 때 3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합성저항이 같게 되거든요. Y가 합성저항이 더 크게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여기서 12옴인데 이것을 반대로 델타에서 이제 Y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 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12옴에 3분의 1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4옴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답은 4옴.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문 횟수 200회의 코일 P와 300회의 코일 S를 가까이 놓고 P의 1A의 전류를 흘릴 때 S와 쇄교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였다면 이들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고 이의 이름이 P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이것이 S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이런 뜻이죠. 여기 P의 1A의 전류를 흘렸더니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막 나와서 S의 4 곱하기 S와 쇄교하는 것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만큼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 식은 이래요. 원래 인덕턴스 식 L은 I분의 그 다음에 N 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1차 측 I1분의 그 다음에 2차 측 권수 파이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전류가 1A였고요. 그 다음에 권수가 2차 측 권수이기 때문에 여기 300이고 그 다음에 자속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0.12 답은 0.12 헬리가 됩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되네요. 저도 지금 한참 봤네요. 여기 0.12 밀리가 있고요. 여기 0.12 헬리가 있는데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중 파형률을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형,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효, 그 다음에 균 이렇게 외웠었죠. 효, 균, 효, 균, 효, 균 1번이 답이죠. 효, 균인 거.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된다. 그럼 여기서 파고율은 어떤 것이 될까요? 파고율은 대효,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되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른손 우리가 우발 좌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른손이 발전기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바로 발전기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방향은 엄지부터 도, 자, 기, 도체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기전력의 방향이 있게 되고요. 셋째 손가락은 여기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됩니다.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을 하여 10줄의 일을 하였다면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일 W는 전압에다가 우리가 전기량 Q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럼 전이차 V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을 Q 전기량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 우리가 10을 전기량 2로 나누게 되면 5볼트가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하죠. 다음 중 1줄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일 W는 P 곱하기 T가 되는 것이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에다가 1초를 곱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즉 1와트 세크가 1줄이 되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땡땡하고 가해진 전압에 땡땡한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게 되죠. 여기 저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반비례, 2번에는 비례 이렇게 되죠. 반비례,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공 중에서 작용하는 두 자극의 크기 F는 4파이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거리가 1이고요. 1의 제곱분의 M1, M2 1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6.33 곱하기 10의 4승밖에 없네요. 그쵸? 답은 1번에 해당하죠. 각속도 오메가가 300 라디안 퍼 세크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f가 되는데, 지금 주파수 f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오메가를 2 파이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오메가가 300이라고 하니까 300을 2파이로 나누게 되면은 이거는 파이분의 150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러면 2번이 될 수 있네요.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C1, C2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에 C3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C1, C2를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려면 합분에 곱해야 되겠죠. C1 플러스 C2 합분에 C1 플러스 C2 곱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 C3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이렇게 C3를 더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C1 플러스 C1분의 1 플러스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분의 1, 이게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 C3라고 된 것을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임피던스 1은 5 플러스 J3과 임피던스 2는 7 마이너스 J3옴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V는 36V를 가한 경우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I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V가 되고, 여기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은 임피던스 1과 임피던스 2를 합한 것분의 V가 이 직렬 회로에서의 흐르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 1은 얼마만큼이 됩니까? 임피던스 1은 5 플러스 J3과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J3이 이제 Z1, Z2가 되고요. 플러스 V인 경우에는 36V가 되니까 제 값은 12분의 36은 3A가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10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을 보게 되면은 10A 곱하기 6시간이 되니까 60A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삼상 교류를 Y 결선하였을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Y 결선하였을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고요. 선간전압은 루트 3에다가 상전압을 곱한 것과 같게 되죠. 답은 2번이 해당되게 됩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여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전기자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해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성층하는 이유는 각각 이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고, 자, 이것은 와류 손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게 되죠. 따라서 3번 철손을 줄일 수 있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얼만큼이 흐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분권 복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형식은 이렇게 여기 계좌 권선이 직권 계좌가 있고, 이렇게 여기 분권 계좌가 있게 되는 이런 형식이죠. 여기가 50kW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0kW이고 250V이고 분권은 25ohm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I는 V분의 P 하면은 200A 흐르겠네요. 여기는 250V에 25ohm이니까 여기는 10A 흐르겠네요.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 처음에 만든 전류는 얼마라는 겁니까? 만들어서 일부분은 분권, 일부분은 여기 부하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처음에 만든 거는 두 개를 합친 거 210A만큼 만들게 된 거죠. 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매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그림과 같은 분산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산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운전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기동권선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전원을 넣어서 스타트하지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됐을 때 기동권선을 떼게 되면은 이 운전권선으로만 동작하게 되는 게 분산기동형의 기본 원리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물어보겠냐면은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역회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운전권선의 코일을 반대로 하거나 혹은 기동권선의 코일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반대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돌 수는 없죠. 2번에 기동 권선이나 운전 권선의 어느 한 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이거는 맞아요. 3번에 기동 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이거 맞고요. 4번에 운전 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 평균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반파 정류 회로인데요. 이거는 입력 곱하기 0.45가 뭐가 됩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니까 흐르는 전류를 보게 되면은 R분의 V가 되는데 0.45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0.45가 어떤 것이 나와야 0.45가 되느냐? 여기서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2분의 1, 0.45, 0.5죠. 여기 파이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파이분의 루트 2가 되어 있는데 파이분의 루트 2가 약 0.4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0.9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권선형이 있고요. 하나는 농형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농형 유도전동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농형 유도전동기는 Y델타 기동법, 기동보상기법, 그 다음에 한 번에 전원을 다 투입하는 전전압 기동법이 있게 됩니다. 권선형의 경우에 바로 2차 권선 기동법이 있게 되죠.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은 이렇게 우리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볼 수 있죠. 정유작용할 수 있어요. PNP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향 및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방향은 전류를 흘리지만 역방향은 안 됩니다. 무조건 맞게 되죠. 그래서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2차 여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동기전동기 우리가 V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자,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곡선에서 우리가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이때 역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역률은 최대가 됩니다. 답은 4번 1이 되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될까요?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하면 동기발전기가 교류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압, 그 다음에 주파수, 위상, 상, 순서, 파형 이런 거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크기, 위상, 주파수 다 맞는데 4번 용량 또는 전류. 자, 이거는 같지 않아도 괜찮죠. 그렇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부호홀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부호홀츠 계전기는 변압기 주 탱크가 있게 되면은 주 탱크와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호홀츠 계전기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설치를 한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될까요? 직류전동기를 우리가 속도 제어하게 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압, 저항, 그 다음에 계자 제어가 있습니다. 속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분의 V-IA, RA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4번의 플러깅 제어, 이거는 관계가 없죠.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산형 발전기 용도는 1번 저속도 대용량기,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고 보통 우리가 우산형 발전기가 수차 발전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차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수력 발전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수력 발전은 우리가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낮은 것에 속해서 우산형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역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진상, 지상 모두 다 가능하게 되는 거 4번의 동기 조상기가 됩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지금 출력이 2번 나와 있는 거, 요거 2번에 해당하겠네요.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에서 그 다음에 2차 동선을 빼는 거죠. 자, 이것은 P2에서 2차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P2에다가 1 빼기 슬립이 되는 거니까 이 관계식이 쭈루룩 이어질 때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거 기계적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약간 이렇게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림으로 좀 나타내게 되면 2차 입력이 P2고 자, 출력이 P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가 PC2일 때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무브화에서 119V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6%이다. 전격 전부하 전압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전격분의 무브화 빼기 전격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지금 전격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몰라요. 그쵸? 전격이 그냥 모르고 무브화는 119라고 알아요. 그 다음에 전격 곱하기 100%를 했더니 이게 6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막 이항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1, 2, 3, 4 하나씩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1번 전격 넣어보고 2번 전격에다 넣어보고 3번 전격에다가 넣어보고 4번 전격에다 넣어보게 되면은 하나씩 전격에 넣을 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여기에 112.3을 넣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시 기동전류가 150A였다. 자, 여기 Y델타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Y델타 기동을 하는 이유는 기동전류를 3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얼마였었는데 여기서는 150이었네요. 그쵸? 그러면 기동전류가 50A로 줄겠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SCR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를 나타내는 바로 이 SCR의 기호. 이 SCR의 기호는 이렇게 다이오드에다가 캐소드에 게이트가 달려있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보호계전기의 기능상 분류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뭐 주파수 계전기, 차동 계전기, 거리, 방향 단락, 그 다음에 부족전압, 과전압, 과전류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동작시키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차동, 거리, 주파수 다 들어가는데 3번 저항계전기는 기능상 분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5개용 비닐전선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5개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도어 와이어니까 OW가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에 사용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컷아웃 스위치가 COS를 뜻하게 되는 거죠. COS는 300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1종이 6, 그 다음에 2종이 16, 그 다음에 3종은 2.5가 되죠. 그 접지 중에서 가장 얇은 선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배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애자, 금속관, 합성수지관, 이종금속재, 가요전선관,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 되는 거는 제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입니다. 가요전선관은 1종이 아니라 2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작물에 하나여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약을 저장하는 곳 얼마? 우리가 300볼트라고 볼 수 있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몇 옴 이하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종 접지 가게 되면 100옴이고요. 특별 3종 오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되죠. 특별 제3종에서는 10옴이 됩니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하면은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보통 우리가 300V 미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3종 접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풀장용 수중조명 등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 1차와 2차 권선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의 접지공사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애매한데요. 여러분, 풀장용 수중조명은 원래 특3종이에요. 자, 그리고 변압기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2종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 이것은 우리가 1종에 해당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에 해당합니다. 진열장 안에 400V 미만인 저하복내 배선 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면적이 0.75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한 공구는 어떻게 될까요?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여가지고요. 여기 바깥 부분에다가 나사산을 만드는 기구로서 우리가 오스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답은 1번이 되죠. 네온 검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가 될까요? 네온 검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라이버처럼 생긴 경우도 있고요. 이 안에 전원이 연결되는 곳에 앞에 검정기를 갖다 대게 되면 이 안에서 이렇게 빨간 불이 하나 이제 켜지게 됩니다. 이 네온 검정기는 전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충전 유무를 우리가 조사하게 됩니다. 불이 켜졌을 때는 건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설비 용량 600kW, 부등률 1.2, 수용률 0.6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전기를 최고 많이 쓸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압기 용량을 사실은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 분의 최대 수용 전력, 즉 설비 용량과 그 다음에 수용률을 곱하게 되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하게 되면 전기 최고 많이 쓸 때의 값이 나오게 되죠. 부등률 1.2입니다. 600 곱하기 0.6이 됩니다. 600 곱하기 0.6 하면 360이죠. 360을 1.2로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작은 값인 2번, 300이 되겠네요. 경질비닐 전선관 한모는 표준 길이가 무엇이냐? 경질비닐 전선관이 PVC 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금속관은 3.6m이고 PVC 전선관은 4m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가? 우리가 접지극을 땅에다 매설할 때는 아주 깊이 매설하는 게 중요한데 최대한 깊이 75cm 이상 깊이 매설하게 됩니다. 480V 가공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 면상의 최저 높이는 몇 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도를 횡단할 때는 레일 면상이 6.5m 이상 되면 됩니다. 철도라고 하는 말 나오게 되면요, 6.5를 꼭 기억하세요.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넘지 않은 지역에 시설하고 폭 몇 미터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전주로 와서 어느 집으로 갔을 때 이 집에서 옆집으로 오는 게 연접 인입선인데 1번은 여기서부터 반경 100m를 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폭이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이런 규정들이 있게 되죠. 지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폭 5m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합성 수지재 가요전선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합성 수지재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재 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PF관이라든지 CD관 이런 것들이 합성 수지재 전선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은 여기 4번에 해당합니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일 때 몇 배 이하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곡률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6배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단심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8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8배가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의 저하 복내 배선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압이 400V가 넘냐 안 넘냐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400V가 안 될 때는 전선과 조형제는 2.5, 400V가 넘을 때는 전선과 조형제는 4.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선 상호간은요, 이 전압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6cm가 넘게 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절연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이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말을 넣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일 때 20%까지밖에 못 넣거든요. 근데 제어회로가 들어가게 되면 더 넣을 수 있어요. 5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